합법 이민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레이즈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CNN 방송은 어제 새로운 이민 정책을 분석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들의 구체적인 스펙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 영어 수준 등 최소 30점을 얻어야 이민자로 미국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합법 이민 축소 법안이 시행되면 만성적인 경제 성장 저하로 인해 경기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뉴욕주 법원 내 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 조사 결과 올해 7월까지 60여 명의 이민자가 뉴욕주 법원 출두로 인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의 총격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범죄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KBTV 뉴스9입니다. 합법 이민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레이즈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상원에 상정이 된 법안과 동일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이제는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이민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합법 이민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 이른바 레이즈 법안이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곧 상정될 예정입니다. 공화당 라마 스미스 연방 하원 의원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조만간 상원과 같은 내용의 이민 법안을 하원에서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제는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이민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원 발의의 레이즈 법안은 가족이민 축소와 능력순 취업이민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초청을 허용하고 능력순 취업이민은 영어 등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능력,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취업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첫 해 이민 규모가 40% 급감하고 10년에 걸쳐 5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까지 다치는 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이민자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그럼 만일 이 같은 내용의 레이즈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어떤 상황을 점쳐볼 수 있을까요?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이른바 스템 중에 하나를 전공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나이는 26세에서 30세,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미국 이민을 희망한다면 이민 정책이 바뀌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영어에 서툰 비전문직 노동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NN 방송은 어제 새 이민 정책을 분석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들의 구체적인 스펙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요 항목은 나이와 교육, 영어 수준, 직업, 소득 등으로 최소 30점을 얻어야 이민자로서 미국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나이는 26세에서 30세가 몸값이 가장 비쌌으며 18세 미만 51세 초과 신청자의 점수는 0점이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전문학위나 박사 학위를 받은 지원자는 13점, 이를 해외에서 땄으면 10점을 받습니다. 영어도 중요합니다. 표준화된 영어 시험에서 실력이 100% 수준으로 나온다면 12점을 받지만 60% 이하면 0점입니다. 새 정책 아래서는 이민 신청자가 배우자를 데려올 경우에 배우자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이 같은 트럼프의 새 이민 정책 발표는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합법 이민 축소 법안이 시행이 되면 만성적인 경제 성장 저하로 인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민 축소는 곧 미국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3일 경제학자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는 합법 이민을 축소하게 되면 경제 성장이 느려진다고 답했고, 트럼프 정권이 추구하는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학생 입시 전형 실태 조사가 펼쳐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2015년 아시안 단체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입시 차별 행정 소송을 토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한인과 중국, 인도 등 64개 단체가 동참해 하버드 대학교 아시안 학생 입시 전형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하버드 대학교와 다른 아이빌리그 대학 간의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계 우대 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집중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지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뉴욕주 법원 내 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 비영리 단체인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 조사 결과 올해 7월까지 60여 명의 이민자가 뉴욕주 법원 출두로 인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은 형사법원은 물론 가정법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 대행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법원 내 이민세관 단속국의 검거 활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해 한국 내 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을 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에서 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대폭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는 한국의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이 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그동안 재외한인 사업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기회를 줄인다는 불만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앞으로 입법 예고와 차관 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거주자 요건을 악용한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2년 중 1년 체류 이상에서 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의 총격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범죄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김희삭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의 총격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전년 대비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범죄 또한 지난해에 비해 6% 감소했습니다. 제임스 오닐 경찰국장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아본 시민범죄위원장은 뉴욕시경은 이 같은 범죄 감소 원인으로 갱소탕 작전과 총기 사건 감독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경찰 당국은 갱단 및 조직폭력에 연루된 범인들이 감옥에 수감됐을 때 갱생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폭력치료 프로그램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시 아시안 인구가 늘면서 아시안들의 보팅 파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뉴욕 시의회 선거구별 아시안 인구 증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시의회 51개 선거구 중에 아시안이 10%를 차지하는 선거구는 26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로, 이번 보고서를 보면 뉴욕시 전체 아시안 인구는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123만 명으로 추산돼 시 전체 인구의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아시안들이 증가함에 따라 아시안들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물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아파트 신축이 미국 전역 주요 지역 중에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역의 신축 아파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인 렌트카페가 전국의 20개 주요 지역에 2017년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을 분석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올해 신축됐거나 완공 예정인 아파트는 총 2만 6,739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지역 중에 1위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교육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박람회가 오는 8월 5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열립니다. 교육박람회에서는 효과적인 대입 전략은 물론 명문대생의 노하우 전수, 또 법대의대 학자금 가이드 등 풍성한 교육 정보가 제공됩니다. 특히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에 대해 뉴욕주 고등교육 서비스 공사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관련된 상담을 실시합니다. 또 명문대 한인 재학생들이 멘토로 나서 자신들의 공부 노하우와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이 밖에도 법조, 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게스트 스피커로 나오며 뉴욕시 초중학교 영재반 입학 설명회도 마련됩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미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전합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9월 1일부터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 금지 조처가 발효된다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그 전에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 기자나 언론인, 국제 적십자사나 미국 적십자사의 공식 임무 대표단,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문, 신청자의 요청이 국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 여권을 발부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승인 없이 북한을 경유하거나 방문한 경우에는 여권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국무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원비어는 작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미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은행들의 공격적인 대출 관행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미국 은행의 대출 관행에 대한 정례평가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이미 차입이 많은 기업들에 대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낙관적인 재정 전망을 구실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은행들의 공격적인 대출에 대해 레버리지론 시장에서도 내비치고 있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무역 보복조치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대중무역 보복조치 발표를 돌연 연기한 트럼프 대통령. 연기한 이유나 추후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미 정부는 트럼프가 모든 권한을 이용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게 한 법 조항, 즉 슈퍼 301조 발동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달 안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任何世贸组织成员采取的贸易措施都应该遵守世贸组织的规则。 중국 정부가 미국이 자국의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보복에 따른 미국 경제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30대 한국인 남성이 아동 음란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들고 해외여행에 나섰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우리 국민인 30대 남성이 여행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측은 입국 심사장에서 이 남성의 소지품을 수색하다가 아동 음란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캐나다 연방경찰에 넘겨졌고 결국 구속수감된 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엄격해 적발될 경우 벌금형 없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보통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주에 따라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캐나다에서 같은 혐의로 적발된 한국인은 모두 3명입니다. 한 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6개월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고 다른 한 명은 추방당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사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엔 관할 재외공간이나 영사 콜센터로 연락하라고 전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8월 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퀸즈에 사는 30살의 크리스토퍼 퓨러 씨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크리스토퍼의 할머니 에리카 크라우스 블랜슬린 씨가 사체로 발견된 것은 지난 10월. 크리스토퍼는 당시 용의자로 체포됐지만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시체 검시 결과 할머니가 목 부분의 압박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내고 크리스토퍼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할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에 시신을 5개월 이상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면서 냄새를 가리는 펜과 공기청정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맨해튼에서 여성 2명을 염산으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한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5월 12일 68번가에 있는 시티뱅크에 설치된 ATM에서 돈을 꺼내는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들은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를 강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4년 전 퀸즈 지역 포레스트 파크에서 발생한 성폭행범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4일 45살의 마크 안드레이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하고는 2013년 3월 포레스트 파크에서 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뉴욕시의 각 공원에서 총 6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버트 보이스 수사관은 젊은 여성들은 공원에서 조깅을 하다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풀려났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청소년 법원 판사인 로렌스 모니즈는 지난 목요일 열린 남자친구 자살 유도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피고인인 미셸 카터에게 15개월의 징역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카터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올해 20살인 카터에게 자살한 남자친구인 콘네드 루이 3세의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콘네드 루이 3세는 2014년 카터로부터 자살을 부추기는 수통의 메시지를 받고 독성 가스를 트럭에 주입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은 두 가족에게 공통의 비극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올해 미국 대서양 연안에 허리케인급 8개를 포함해 모두 16개의 열대 폭풍이 찾아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기상관측팀은 올해 11월 시즌 전까지 대서양에서 16개 열대 폭풍이 형성되며 8개는 허리케인급이고 3개는 메이저급 허리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워싱턴 DC에 제2의 대배심을 구성했습니다. 대배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져 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폴스바겐의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 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가 4일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슈미트는 유죄 인정 협상 결과에 따라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내륙 국립공원 데스밸리가 7월 평균 기온으로 화씨 107.39도를 기록해 월간 기상 관측 사상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1917년 데스밸리에서 측정된 7월 평균 기온 화씨 107.2도를 100년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오늘은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쭐까 합니다. 네, 합법 이민도 축소하겠다는 그런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 개혁과 어떻게 보면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지난 수요일이었죠. 네네. 수요일 날 대통령이 상원에서 새롭게 제안된 이민 법안, 그래서 그 법안을 제안한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을 백악관에 불러서 양쪽에 세우고서 이게 미국을 살리는 이민 개혁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좀 놀래게 했습니다. 네네. 이민 사회를, 네네. 그다음에 한인 사회도 그렇죠. 이게 법제화가 되는 거에는 불분명하지만 미국 사회가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민 개혁안이라는 거는 뭐 미국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서 이민의 문제를,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이민이구나, 이런 거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거는 합법 이민을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네. 여태까지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시스템에 맞게 들어와라. 그리고 기본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미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네. 가족 문제니, 가족이니까 사람 삶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연고 이민, 가족 이민을 중심으로 이민 팔리시가 만들어졌는데 가족 이민을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인데, 합법 이민 축소라는 거는 영주권을 1년에 지금 영주권이 한 100만 개 조금 네. 넘게 하는 이 영주권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법안을 내는 걸 잘한다고 해서 이걸 하고 의학했죠. 네. 왜냐하면 그렇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명령 같은 거에 대해서 한인사에서는 좀 나이브하게 본 측면이 많아요. 다른 이민자 그룹들이 이건 절대 반이민이고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1년 후에 5년 후에는 이민자들이 얼마나 어려워지는 줄 아느냐, 이런 거에 느슨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한인사회가.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인사회가 왜 그랬어요? 한인들은 불법 이민이 아니라 합법 이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지 않느냐. 우리는 합법적으로 서류를 갖춰가지고 내일 모레 영주권 받겠다. 이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영주권 반으로 줄이겠다. 1순위, 2순위만 살리겠다. 네. 영주권 못 받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합법 이민 축소라는 거는요, 메리트 베이스드 이미그레이션 리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시민이 되려면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 지금 금방 나온 거는 영주권 받으려면 이제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네. 한인들 어려워지죠. 영주권은 기다리기만 하면 순서되면 받는 게 영주권이었는데 영어 테스트하면 이게 뭐야?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이민 개혁안이라는 거는 이민 사회를 점점 더 고사시킨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볼 때는 우리가 이게 법안으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넋놓고 있을 일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법안이 어떤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어떤 파장,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크죠.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뭐 우리 한인 사회만 놓고 볼 때 서울에서 지금 막 이민이 많이 오는 건 네네, 아니지만은 네네, 영주권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서류가 정당하게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제한이 내려진다고 하는 거니까 한인 커뮤니티 근심 걱정이 많아지죠. 그리고서 합법 이민을 축소시킨다는 거는 1순위, 2순위 빼놓고 나머지를 다 없앤다라는 거는 한인 커뮤니티가 작아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소수 중에 소수고 한인 커뮤니티 활력이 있으려면 한인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서 이 통화량도 증가되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데, 한인 식당, 한인 이 스트릿 비즈니스 하는 게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좀 축소되는 거니까요. 파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흐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법안이 어떤 그 제정이 될까 뭐 이런 가능성에 관련돼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스템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한 30%의 가능성도 없는데 왜냐하면요. 이게 민주당은 반대를 하는 공화당 의원 둘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상정을 했습니다. 캔사스의 탐 고든이라는 사람하고서 그다음에 조지아의 퍼듀라는 의원이 아주 반이민 성향이 있는데 민주당은 다 반대할 거고 공화당도 이민자 숫자가 많은 지역 출신들 의원들은 여기에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뭐 저 공화당에 대해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이게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로다 절반이 넘는다 해도 필리버스터를 쓸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 상원에서 통과된다 해도 하원에서 통과되고 또 그 조정위원회 양원에서 나온 법안을 조정하고 다시 표결에 붙이고 이렇게 된 다음에 대통령 서명을 해야만 이게 발효되는데 이 민주당이 소수당이지만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지만 이게요 가능성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백악관도 있고 상원의원이 있으면은요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온 것도 절반은 우리한테 이게 아주 어려운 법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정됐을 때 강하게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능성은 없지만 이거와 유사한 법안들이 나올 가능성은 많은 거죠. 그것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불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민자 커뮤니티, 그러면 이민 사회가 이와 같은 그런 법안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를 높여야죠. 네네. 이민자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서 이 연고 이민이라는 건 가족 이민이라는 거는 가족의 문제인데 미국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미국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의 가족의 문제인데 여기에 무슨 자격을 따지느냐 이런 정당한 목소리를 아주 씩씩하게 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민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죠. 나는 거기에 관여되지 않아. 나는 뭐 여기 아니니까 이렇게 했다. 그건 뭐냐면요.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까지 겨냥하고 있어요. 스티브 배너는 누굽니까? 그렇게 보면은 점점점 들어오는데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점점 못 막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이민자 그룹들과 연대하는 부분들을 빨리 한인 사회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인데 기다렸다가 이게 안 되면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일반 백인 주도하는 시민사회가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중간선거에 이민자를 대변한다고 비교적 한다라는 민주당의 지도부는 뭔가 민주당 질이 멸렬해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세 군데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졌어요. 네. 야, 여러분, 그럼 이건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반이민 정서를 갖고 있는 다수 백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나오기 시작했구나. 우리를 긴장시키는 흐름입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더욱더 정치적으로 결집되고 이민자의 입장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이라고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4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